음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보게 됩니다. 상반된 용어가 양함수라는 건데,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학생들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냥 함수,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 있나요? 자, 이것은, 자, 엄격하게 말하면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해주면요.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x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x에 2를 넣으면 0, x에 3을 넣으면 3. 이런 어떤 x에 의해서 y가 결정나죠. 이럴 때, 자, 이 y를 변수는 변수인데, 자, 무슨 변수요? x에 의해서 결정나지는 자, 종속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반면에 이 x는 독립 변수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변수라는 단어를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종속 변수, 이것을 독립 변수의 관계로 한번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독립 변수로만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형태의 함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를요, 양함수, explicit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xplicit function. 자, 영어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적어놔주면 이 x가요, 자, 바깥으로 이제 양함수와 같은 뜻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그 반면에 음함수라는 것은요, 이 종속 변수 y라는 것이요, 이렇게 독립 변수와 분리되어 표현되어질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을 우리는 implicit function이라고 그럽니다. 내재되어 있다. 자, 이것을 우리 미분을 해봄으로써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implicit function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어놨네요, 내가요. 자,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함수라 그러지 않죠. 방정식이라고 들었는데 함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랬었는지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원이 있었다. 그쵸?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원에 대해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결정나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지 않더라.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미 x값에 대해서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결정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우리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와 분리되지 않는 관계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함수란 단어를 붙였을까요? 미분할 때 필요로 하는가 봅니다. 자, 우리가 양함수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것을 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x, y에 관한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제시라는 것을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또 들어보면, 자, jet을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xy의 값에 따라서 z값 하나가 또 xy 값에 따라 또 z값 하나가 이렇게 결정나지죠. 자, 이럴 때 이 z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 그러고요. 요 xy를 각각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해봐 볼 겁니다. 여기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2,1이라는 곳이 요 방정식의 해가 되어지지요. 그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점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이동되어지는데 그 각각의 점들마다 기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2,1이라는 이곳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에 관심을 가져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이걸 어떻게 그리면, 자, 이걸 미분하기 위해서 우린 이런 연산자를 적습니다. 자, dx분의 t라는 연산을 하겠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x에 관해서 양쪽을 미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려는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면 자, 이 y라는 것이 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하게 되면 이 x가요,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y가요,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만 봐가지고는 누가 종속 변수인지, 누가, 그쵸? 독립 변수인지 알 수 없는 형태예요. 자, 내가 일단 미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순간, x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요,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전체 양쪽을 미분하겠는데, 요것을 미분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집니까? 자, 2x 이렇게 써지겠죠? 2x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려는데, 자, 이 y는요, x가 없잖아요. 그럼 2y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일에 y가요, x에 관한 함수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y로 미분했다. 그러니까 y가 x에 관한 식이고,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해서 y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합승함수 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합승함수가 되려면 이 y라는 것이 x에 관한 함수여야 하거든요. 자, 그러해야 되는데 y는 아직까지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함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함수이다 라고 그래서 implicit function이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y에 대해서 미분한 상태를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자, 어떤 식이 있는데 어떤 식이, 자, y제곱이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x에 대해서 떡 미분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연산자를 씁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x가 없잖아요. 그쵸? y에 대해서는 미분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분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둘이가 같은 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다 뭘 끼워 넣어야 하느냐면, dy 나누기 dx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y 없어지고 이 식과 동일해지죠? 자, 이렇게 된 것을, 그쵸.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합성함수로 미분을 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여기에 이 표현이요. 2y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여기 뒤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을, 적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dx분의 dy. 이렇게 적어 준 겁니다. 자, y가 마치, 함수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equal 해서 뭐라고 적어 주면 됩니까? 자, 상수는 미분하니까 0.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제 다 끝나졌네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먼저 찾기를 원했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자, y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요 미분이 끝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함수 미분이라 하는데, 미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y도 같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현을 좀 잘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기울기다라는 이야기냐면 지금 2,1이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걸 찾고 싶어 합니다. 자, 경사도가 지금 음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x에다가요 2를 넣을 거고 y에다 1을 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계산해 보려니까 y에다가 1을 넣고 x에다 2를 넣으라고 적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음함수 형태로 된 것을 미분을 해봤고 거기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까지도 한번 구해봤네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자, 이런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습니까? 여기를 그러면요. 자, y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미분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옮겨놓고 이것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전에처럼 이렇게 시도를 했었다라고 합시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얘가요, 독립 변수가 되어지는 거고 x가 종속 변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dy분의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뒤에 것은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되어진 것이냐면 보세요. 자, dy분의 dx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어졌죠. 자,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면, 역수해주면 이렇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은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x에 대해서 미분해본다. x를 그쵸? 독립변수로 두어본다라는 이야기였고, 자,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implicit function이라는 용어는 한번 지워놔 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explicit function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잘 해봐 주세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형태, 아직까지 우리 이런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공간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이동시켜 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 우리가 본 적이 없었고, 이런 형태는 그래프를 일단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릴 수 없습니다. 자, 대학교 과정에서 하더라도 그리기 힘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조는 그리긴 힘들지만 문제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을 자, 생각해 볼게요. 이 큼마 1을 넣어봐 보면은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어졌고 1 해서 5가 되어진 거 맞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손으로 그릴 수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내가요, 이 그래프를 컴퓨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지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y는 해가지고서 자, y는 함수 형태로 이렇게 좀 이 흉내를 내볼 수 있었었죠. 자, 이것은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봅니다. 자, 미분을 양쪽에서 자 해볼 텐데 무엇으로 할지 독립변수를요 내가 x로 일단 미분하는 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x에 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자, 3x 제곱이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2를 썼고요. 자, 괄호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왜 괄호 했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려 하는데, 자, 이것도 x에 관한 식이다, 이것도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함수로서, 그쵸? 내재되어 있는 함수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표현해 줄 때, 자, x를 미분하면 1 되어서 y만 쓰면 되겠고, 자, 뒤에 있는 y를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해서 dx분의 dy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 y 세제곱을요 3의 y 제곱 써주고, 그리고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표현해 줍니다. 종속 변수니까요 equal 0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쭉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점에서 기울기를 찾고자 하느냐면 여기서 기울기를 찾고자 하거든요. 자, 좀 전에 이것의 미분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다 뭔가를 대입해 보려고 할 겁니다. x 자리에다가요, 자, 2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다가는 1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기울기를 우리가요, 자, dx분의 dy 자리에다가 대입을 떡 해주면,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해주면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x에 2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2가 되어졌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y에 1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x 자리에 2를 넣었고, 자, 그리고 여기 dx분의 dy 자리에다 드디어 m을 넣기 시작했네요. 그쵸? 이게 기울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y 자리에다 1을 넣어서 3 곱하기, 그리고 3 곱하기 뒤에 m이 또 있네요. 기울기입니다. 자, equal 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m 값을 찾아봤더니요. 자, 이거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자,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m 그리고 플러스 3m 이퀄 0 되어서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기울기가 그러면요 10이다 라고 하는군요.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저 위치로 다시 가볼게요. 2,1이라는 위치 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접선 하나 내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려봤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요렇게. 상당히 가파르지 않나요? 자, 여기서 접선의 이 기울기가요, 10이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10만큼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기이한 형태의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까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